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혜입니다. 다혜 씨 혹시 무한동력이라는 웹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연재 당시에 평점 9.9에 매회 댓글 수가 10,000건 이상을 기록했던 엄청난 작품이잖아요. 2015년 뮤지컬로 또 막을 올렸었는데요. 3년 만에 앙코르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뮤지컬 무한동력입니다. 치맥! 이게 배신하는 거 보았느냐? 아, 못 봤죠, 네버? 심지어 내가 샀지 않았느냐? 아직은 세상이 아름답네요. 해가 지면 해가 뜬다! 자! 그래 믿어보자. 언제나 확실한 친구는 친구 치맥 화환만 무만히 지키다 넌 아니 내 청춘. 무대부터 조명, 의상, 소품 등 탄탄한 스태프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특히 오피령 무대 감독의 무대가 인상적인데요. 미리 웹툰을 알고 있던 관객이라면 만화에 등장하는 기괴한 이미지의 무한동력 엔진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원작을 능가하는 멀티유즈를 꿈꾼다면 단순한 무대로의 만화 이미지 재현은 깊이 1순위 대상이죠. 오히려 깔끔하고 세련된 무대 위 무한동력 엔진의 비주얼은 간결하고 산뜻한 이 작품의 인상을 대변해줍니다. 뮤지컬을 좋아하는 마니아층이었으면 오히려 이런 이미지가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리메이크 무대가 꾸며지며 조금 변화가 가미되긴 했지만 여전히 무대 위 무한동력은 공연을 보고 나면 마치 생명력이라도 있는 존재처럼 각별해지고 따뜻해 보이는 신기함을 보여주죠. 부리며 아직은 완전히 만나지 못했어도 난 알고 있어. 난 알고 있어. 함께 달려갈 거야. 현대 문화산업에서 웹툰은 원소스 멀티유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뮤지컬 무한동력 역시 주호민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었었죠. 만화 자체의 매출 못지않게 이 만화를 원작으로 원소스로 삼아서 다양한 멀티유즈,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가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게 바로 이 OSM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웹툰을 원소스로 다양한 멀티유즈를 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죠. 맞습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아파트, 패션왕, 그대를 사랑합니다 같은 작품들 정말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영화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TV도 예외가 아닌데요.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진 작품 중에서는 몇 해 전 큰 인기를 누렸던 미생, 또 오렌지 마말레이드나 하이드 치킬 앤 나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 웹툰을 영상화한 인기를 누렸던 작품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매력은요, 아주 잘 알고 있고 익숙하지만 다시 영상화된 그 결과물들이 새롭고 독특한 재미를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에서 그 매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주호민 작가의 웹툰은 최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큰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 신과 함께도 그의 작품이 원작이었죠. 주현민 작가의 그 웹툰을 보면요, 촘촘하다기보다는 엉성하고 또 장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진 것 같은 이미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성격 때문에 이 무대화했을 때,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더 설득적이고 재미있는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소스 멀티유즈의 재미라는 게 장르 파괴에 따른 크고 작은 변화,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재미 위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호민 작가의 작품들 어떻게 보면 영화나 혹은 이제 무대화했을 때 더 큰 매력을 담게 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뮤지컬 무한동력도 인기를 누렸던 원작 웹툰만큼이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무대를 보다 보면 만화 속 캐릭터들이 그냥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만화 속에서 봤었던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그런 평범한 인생들의 작은 일상, 그들이 겪는 꿈과 희망, 좌절의 이야기, 극복의 과정 같은 것들이 그래서 더 감동적으로 펼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함흥냉면보다 좀 슴슴한 매력이 있는 평양냉면 같은 작품이 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 순간 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김연아와 박태환은 20살에 온 세상을 두 발 아래 놓은 바 있고
연지는 26에 메이저리그로 스카웃을 당해서 떠나가버린 나의 20살 붙잡을 수 없는 나의 26 피도 눈물도 없어라. 난 찌질하게 들어앉아 한숨을 몰아쉬면서 이산화탄소만 방출한 다음에 TV와 인터넷 속 세상은 빛나고 그걸 바라보는 날 못난 이 생활 대답 없는 기다림은 이제 지겨워. 날 믿어준다면 나도 잘할 것 같은데 배우들을 신인급의 신선함으로 치장했다면 제작진들은 드림팀이라 부를 만한 노련함이 엿보였던 것 같아요. 제일 두드러진 사람은 1인 3역을 한 작곡가 겸 프로듀서 겸 작사가 이지혜 작곡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하기도 정말 쉽지 않을 텐데 1인 3역을 멋지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세트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오필영 씨 여전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깔끔한 솜씨 이 작품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음악 감독 최한울도 최근 그가 보여줬던 다른 작품들처럼 통통 튀는 요즘 세대의 매력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스태프들 덕분에 이 작품 보게 된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무대 위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들이 인상 깊더라고요. 네, 작곡가인 이지혜 씨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었던 재원이에요. 건반을 정말 잘 다루고 좋은 선율의 멜로디, 화성을 잘 활용하는 그런 작곡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반짝거리는 그녀의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뮤지컬, 노래하는 연극이 아니고요. 음악이 나오는 이야기, 음악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매력 더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나는 또 누군지 어리숙한 꿈을 버리고 어른이 되어도 될까 누가 좀 말해봐 여기가 어디라고 나는 누구라고 넌 잘하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메아리 소리만 돌아오고 내 곁에는 담배꽁초와 술잔들 교수님은 뮤지컬 무한동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세요? 진기한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창법이 너무 독특한데요. 그 대중가수 장기하의 노래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 듣다 보시면 아마 웃음 속에 담겨 있는 뼈 있는 한마디 한마디 가사가 흥미롭다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날은 조금 겁이 나기도 해. 이 방이 내 무덤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 눈앞에 모니터가 내가 평생 할 그런 세상이 아닐까? 아니야. 그런 은근한 공포 따위는 주머니 속에 in the pocket. 이 방은 26 내가 쉬어가는 환승이야. 난 느껴 이 방 밖의 세상 상쾌한 공기 누에 부치에서 깨어나는 나비처럼 저지를 벗고 나르리 그리고 나타나겠지 둥기와는 저머리라는 소리에 그녀 하늘고 길게 25평에 살 거야 길게 하늘고 길게 목숨도 좋아요 길게 하늘고 길게 뮤지컬 무한동력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다혜 씨 한 줄 평 궁금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은 꿈을 품고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무한동력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 한 줄 평은요. 웹툰보다 따뜻한 감성의 무대입니다. 청춘들의 삶과 방황, 좌절,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요. 이 뮤지컬 안에서 위로하듯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어서 인상적입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난 그럴만 하니까 말하지 불판을 올리네 내 이름을 불러주네 화이팅! 엄마 나 잘할게 장선재입니다. 절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잘해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긴장하지 마.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장선재입니다. 한수자입니다. 더 드려요? 기분 안 좋아서 뻔했어. 요즘 트렌드가 안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드릴게요. 당연히. 예, 많이 드세요. 네.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하고. 나도 드려요? 예. 뭘 학교 중대 싸들고 가고 더 줘봐. 아이고 잘한다. 좋아요. 두 분 건배 한번 하시죠. 아, 회장님. 근데 우리 건배 전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식사 자리 이름 한번 짓죠. 이름? 오, 또 좋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뭐 생각해 놓으신 거라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최후의 만찬? 어차피 금방 죽을 건데 뭐. 아, 좋네. 최후의 만찬. 그럼 우리 다 같이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 위하여. 드세요.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대학로를 아주 오랜 기간 점령하고 있는 블랙 코미디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의 새 주인공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죽여주는 이야기 뭐 보신 분들도 그동안 굉장히 많겠지만 이 대학로를 조금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바깥에 매표를 하기 위해서 줄지어 있는 관객들을 봐야 하는 그런 공연이에요. 어떤 연극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형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어떤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안락사의 어떤 공간에 한 묘령의 여인이 찾아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돈나라는 역할의 캐릭터가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와,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굉장히 스타일리시 하시네. 특히 이 화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쌩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여기가 자살 창고입니다. 예? 자살 창고요. 자살 창고를 하나하나 모아둔 창고죠. 소박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떤 거? 이거. 아, 이거요? 이거는 근데 상품은 아니고 네.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물건이잖아요. 뭔 소리예요? 우리 집에 없는데. 이게 왜 없어요? 이게 뭔데요? 쓰레기통이요. 아, 나 진짜. 아, 그럼 쓰레기 좀 되게 좋아하겠네요? 환장해요. 환장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줘봐도 돼요? 아, 줘보세요. 아니, 이 연극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매력이 있게 그래요? 우리 마돈나 씨. 일단은 대학로에 기존적으로 로맨틱 코미디가 많다 보니까 좀 다른 주제예요. 블랙 코미디에서 정말 무거운 자살의 얘기를 좀 더 재밌게 다룬 거라 정말 사랑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 얘기 아니에요? 안락사하고 마돈나하고 아무 일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을 하면 정말 너무 원하는데 네. 대본에 없더라고요. 너무했네. 너무 속상하고 나도 이제 뭐 멜로씬 좀 해보겠다 막 네. 그랬는데 왜 더워? 아니, 했는데 정말 이 터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네.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도 꼭 연인이 아니라 정말 친구분들도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꼬마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전 연령에 다 볼 수 있는 거라 아무래도 롱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웃을 수 있고 앞서 호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도 무언가 좀 가볍게 웃을 수는 있지만 주제의식은 담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연극이라서 그렇군요. 또 얘기를 듣다 보니 뭐 조연, 재연 계속 참여했다가 다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온 배우들도 있다 그러던데 여기요? 여기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세 분 중에 혹시 저도 그랬고 다? 우리 네. 서호영 씨도? 네. 근데 서호영 씨는 안락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팬들께서는 죽여주는 이야기 얼굴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게요. 그게 관객들이. 아니요. 왜 우리- 그렇게 소문나는지. 예, 서호영 씨에게 죽여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공연인가요? 저요? 네네. 집 같은? 근데 다시 고향 같은? 고향 같은? 다시,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이 공연이라, 네. 그래서 계속 다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형님께 예. 처음에 우리 안락사 역할을 했던 서호영과 네. 지금 다시 돌아와 안락사 역할을 하고 있는 서호영은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까? 저는 워낙 좀 개인적으로도 좀 친한 동생 형이어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둘이 사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봐도. 예.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량적인 면에서도 연기의 어떤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공연 경험이 아주 많았던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아직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배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연 저 공연 계속 하면서 좀 기량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성장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좋죠. 항상 보고 있으면. 형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네. 후배는 좀 코만 이러고 아니. 어제 뭐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박상현 배우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 진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초반부터. 네. 저 초반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형님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제 가르쳐 주신 것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되게 착하고 되게 좋으신 형이죠. 너무 착하고, 너무 좋고, 그런 형이라. 뭐 어떻게 되게 얘기를 할 수가 장황하게 없네요.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마무리는 착한 형이다. 착한 형으로. 어떻게 얘기를 동네 착한 형, 바보레옹. 정말 바보요. 예. 얘기를 듣자 하니 관객들의 참여가 굉장히 또 이 극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한 요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키시고 또 기억에 남는 관객들이 있다면 우리 마돈나 씨께서. 관객 참여형이라 해서 저 좀 처음에 어렵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 이 공간이 다 안락사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 전체의 공간이 안락사의 공간이거든요. 상품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품들.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상품들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봐도 되죠? 네, 좀 들어보세요. 잠깐 회장님. 네. 이거는 뭐예요? 어떤 거? 이거. 저거 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똑똑한 상품이에요. 왜요? 안 끊겼잖아요. 네. 이게 뭔데요? 하버드. 하버드? 예, 하버드라는 상품인데 네. 마돈나님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어떠한 질문을 하시든지 영어로 대답해야죠. 영어요? 사람 자존심을 구겨 죽여버리는 그런 상품이에요. 자존심을요? 그럼요. 잠깐 해봐도 돼요? 해보셔야지. 자, 영어? 예. 오케이, 좋아. 하버드, 밥 먹었어? I know. I know? 뭐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게 매회 달라지니까 어찌 보면 배우들로서도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항상 어떤 새로움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그런 연극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 신나는 날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애드립성으로 많이 가면은 들어와서 다 얘기하죠.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아니, 누나 안 치신다면서요. 나 조금 했는데 너 어떻게 그랬니? 이렇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재밌어요 항상. 분장도 굉장히 아주 세다고 진짜 얘기 들었는데 제 대표님한테 네. 진짜 피부과 이거 협찬 안 해주면 저 가만 안 있겠지. 제 피부가 잘못하면 지금 산재다 이거. 네 이거 산재예요. 저 보험 들어있냐고 제가 굉장히 제 피부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 이게 홍조라고 해서 피부가 얇아져갖고 지금 빨간 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흰 또랑을 얼굴에 바르다 보니까 저희는 셀프 분장이에요. 그날에 따라 이제 퍼짐의 정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장할 때 여배우잖아요. 여배우인데 옆에 있는 남배우는 이제 드라이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꽃단장 막 하고 있는데 여배우인데 오늘 좀 촬영 있다고 해갖고 인터뷰 때 립스틱 바르고 왔는데 항상 총체적 난국으로 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가발도 총체적 난국이고 세상에. 하지만 정말 여배우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배우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배우니까. 마돈나로서의 교린 씨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뜨비 시청자들께서 우리 교린 씨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말해 뭐예요,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초점을 가지고 한번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학로에서 이런 롱런을 하고 있는 연극 쭉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꿈도 갖고 계실 거고, 그리고 배우로서도 욕심도 단단히 마음속에 갖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배우로 성장하고 싶으시고 또 어떤 배우로 기억이 되고 싶으실지 우리 예쁜 꽃단장을 맡으신 안락사 우리 호영 씨부터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저를 보면서 이제 이런 꿈을 키우는 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라서,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어떤 있게. 선배를 보고 꿈을 저는 이제 공효진 선배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상형이라고. 공효진 선배를. 네, 이상형이면 제 신 같은 존재인데. 보통은 남자 배우는 남자 배우를 선택하기 마련인데.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뭐 한번 하면 언젠간 볼 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공주미를 시청하고 계신 공효진 씨, 우리 서호영이라는 배우가 공효진 씨 덕분에 지금 배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죽여주는 이야기, 뭐 많은 분들이 보면 좋지만 특별히 대학로 공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가운데 죽여주는 이야기는 이런 분들께 꼭 권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직도 영화만큼 아주 이렇게 범대중적인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게 장벽이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극하면 일단 괜히 지루하거나 좀 그런 고리타분한 예술이 아닐까 해서 좀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영화랑은 굉장히 다른 정말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싶고, 그리고 본인이 색다른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희 죽여주는 이야기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무언가 우울하고 느낌이 좀 마음이 너무 가라앉는다 이러시는 분들도 예, 너무 좋죠.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항상 정말 웃고 싶으신 분들은 네. 죽여주는 이야기로 꼭 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의 아직은 어찌 보면은 꽃봉오리 피우기 전일 수도 있는데 이 세 분의 배우들 만나보고 나니까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제가 사인 받으려면 한창 좀 졸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렇게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죽여주는 이야기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안락사와 섹시한 마돈나, 그리고 정말 바보래요. 이 나와요. 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저희 보고 싶으시면 얼른 오시고요. 야, 어떻게 빨리 얘기해봐요, 오빠. 죽여주는 이야기. 야! 안녕하세요, 문소리입니다. Cheer your dance, your life. 2018 현대국제무용제 모다페는 당신의 춤과 삶을 응원합니다. 지루한 삶, 지친 일상을 깨워줄 특별한 축제 제37회 국제 현대무용제 모다페가 열립니다. 올해로 37회를 맞는 국제 현대무용제 모다페는 국내 최장수 현대무용 축제로 전통성이 있는 축제인데요. 매년 국내는 물론 아시아 등 전 세계 유명 현대무용단에서 가장 핫한 레퍼토리를 소개하고 있죠. 올해엔 전 세계 무용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력적인 안무가 요한 잉게르, 톨 레옹과 폴 라이트풋, 그리고 알렉산더 에크만의 작품까지 공연될 예정이라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는데요. 또한 개막작으로 선정된 아미트 라하프 예술감독의 더 웨딩은 아시아는 물론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으로 현대인들이 맺고 있는 각종 계약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파격적이고 아름다운 현대무용으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에도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내외 유수의 무용단과 안무가들의 작품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백인의 마로니에 댄스, 춤 처방 프로그램, 나도 댄서다 등 다양한 워크숍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무용가들과 일반인들이 모두 어우러지는 현대무용의 진정한 축제의 장, 놓치지 마세요. 지치고 지루한 일상을 깨워줄 제37회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는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대학로의 아르코 예술극장 외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마이크 놀이 수영둘 저요? 수동인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당연했잖아. 혹시 여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처럼 매일매일 모여서 술 마시고 노는 그런 데인가요? 저 공부해야 되는